너무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니까. 네. 아, 두통이야. 아, 이쪽도 두통. 아, 뒷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두통. 특히 요즘에는 두통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심하신 분들은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막 눈도 침침하다고 하시고, 한번 두통이 발생을 하면은 사람이 진짜 많이 예민해진다고 해요. 두통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자기가 두통을 없애려고 치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효과를 크게 본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어느 정도는 도수치료로 할 수 있거든요.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관자 쪽으로 오는 편두통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뒷목 쪽으로 오는 뒷목 땡기는 두통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뭐가 더 나쁘고 좋고 이런 건 없이 그냥 둘 다 오면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는데 두통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일상생활 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은 있는데 이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려 볼까 해요. 두통은 크게 7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도수치료를 통해서 잡을 수 있고, 근데 이 한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다고 해요. 지금 두통이 없어도 언젠가는 두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알아놓으면 언젠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두통은 대부분 목이 안 좋아서 발생을 해요.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니까. 네, 많은 분들이 목이 안 좋아서 두통이 발생하는 걸 아는데 이 목이 안 좋아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선 바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목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등 때문이에요. 이 등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자세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요즘은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요즘에는 일자목, 거북목 이런 거 다 흔하잖아요. 근데 이 두통은 원인만 알면 어느 정도는 정복할 수 있어요. 이제 목에 발생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정렬 이상들은 두통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하는데, 이게 왜 두통을 발생을 시키냐? 우선 등이 앞으로 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체의 역학적 구조에 따라서 목이 앞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굉장히 구부정하게 해보세요. 그럼 턱이 들리면서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지구에는 무조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빠진 고개를 잡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이 근육들이 장시간 동안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력에 노출되는 내 상황에는 항상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얼굴이라는 게 등 위에 그대로 올라가 있어서 정렬을 맞추고 있으면은 많은 근육의 활성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뒤에 등이 굽게 되어서 얼굴의 무게를 뒤쪽에 있는 근육이 지탱을 해야 되는 자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항상 무겁고 뻐근하고 많이 긴장하게 돼요. 특히 그런 좋지 않은 자세들은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후두하근은 굉장히 중요한데, 후두하근은 뒷목 쪽으로 당기는 두통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근육이에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 근육은 뒷목 쪽으로 향해서 두피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과 혈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짧아지게 되면은 이런 통로들이 압박을 받게 돼요. 순환이나 신경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두통으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을 먹어도 두통의 원인이 되는 이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면 두통이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면은 사실 이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증상을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두하근에 의해서 좁아져 있는 신경과 혈관의 통로를 넓혀주어서 다시 신경작용이랑 순환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상은 또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굽어있는 등을 교정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운동, 그 다음에 적합한 치료를 통해서 다시 두통이 발생하지 않게 정렬 이상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두통은 증상만 잡으면은 무조건 재발합니다. 거의 100% 재발해요. 거의 2달, 3달 안에 100%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통로를 확장시켜줬으면은 다시 그 통로가 좁아지지 않게 등 쪽을 교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등이 굽어있다 해서 무조건 두통이 발생하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두통이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추를 잡아주는 목에 있는 코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두통이 많이 발생을 하십니다. 왜냐면 목을 잡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후두하근 쪽에 있는 그런 경추 분절들이거든요. 그런 경추 분절들이 이제 힘이 약하게 되면은 뭐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더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두통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교정과 그 다음에 이런 앞쪽에 약해져 있는 경추를 잡는 코어 근육들을 강화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재발을 방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후두 하근 말고도 이제 이 편두통 쪽으로 주로 많은 두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근육이 있는데,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SCM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SCM이라는 근육은 그 근육 주변에 있는 근육들과 유착을 일으키면서 두통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유착이 일어나면 왜 두통이 발생을 하냐면 SCM 뒤쪽으로는 여기 관자근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이 지나가요. 근데 SCM의 유착에 의해서 그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작용이 감소를 하면서 이 관자근에 미세한 근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통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SCM이라는 근육도 자세 문제에 기인해서 많이 유착이 일어나는 근육인데, 그것 말고도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손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당장은 괜찮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면서 천천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SCM의 손상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교통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하나씩 주제를 다뤄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제 두통 같은 경우에는 도수 치료를 받았을 때 꽤 많이 호전을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보면 아마 꽤 많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항상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 Goodbye.